안녕하십니까. 상속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한국 커뮤니티를 위한 에스테이트 플래닝과 롱텀 케어 준비 전략에 대한 주제입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한 6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챕터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상속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상속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문서가 무엇인지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챕터는 윌이 있을 경우에 거쳐야 되는 프로베이트 절차, 그리고 윌도 없을 경우에 거쳐야 되는 인테스테이트 석세션, 한국말로 무유언 상속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상속 관련 세법,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상속 핵심 문서 중에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러스트를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떻게 트러스트를 통해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롱텀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롱텀 케어 계획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지, 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의 장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활용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왜 전문 변호사의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지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로스쿨 UC 데이비스에서 JD 과정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뉴욕주 변호사협회 그리고 뉴욕주 한인 변호사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참여센터에서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업무 분야는 트러스트와 윌스 작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속계획을 도와드리고 있고 부동산 거래와 비즈니스 러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강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어떤 자문을 제공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자격 있는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상속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문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상속계획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간단히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의 자산을 생전에는 잘 보존, 투자, 사용, 관리를 하다가 사망 후에 해당 자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2세에게 넘기는 그런 방식을 계획하는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전에 어떻게 관리하냐인데요. 여러분들 은퇴 계획을 생각을 하실 때 은퇴 바로 전에 계획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은퇴 이전 5년, 10년 이전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좋은 은퇴 그리고 원하시던 은퇴를 하실 수 있듯이 상속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에 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상속 계획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개인의 필요, 그리고 가족의 상황, 또 자산의 구성과 크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속계획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내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자녀들끼리의 그런 경제적 수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계획이란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은 결국 본인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상속계획을 세우실 때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는 목표들, 일반적인 목표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생전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고요. 생전 증여에 대한 전략 마련도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생전에 증여를 잘 해놓으셔야지 자신의 자산 규모를 줄여서 나중에 상속을 하실 때 상속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나 무능력 상황에 대비한 준비인데요. 특히 요즘같이 치매 등 노인 질환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또 사망 시 자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상속 계획을 고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로 주는 형태, 그러니까 영어로는 outright gift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트렌드는 부모들의 자산을 바로 자식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트러스트 형태로 이전을 시켜서 그 트러스트 안에서 자산이 계속 관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손자들에게 이전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요즘 워낙에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직접 그 자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혼할 경우 자산 분할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트러스트 형태로 자식들에게 이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담 최소화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자선 기부를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중산층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를 지금 보고 계신데 혹시 이런 목표 중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표들, 이 목표들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상속계획 문서들, 저는 그냥 편하게 상속계획 도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인데요. 이 유언장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그 분배를 책임질 executor, 상속 집행인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언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원의 검인 절차,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합니다. 즉 법원의 관리와 심사 속에 자산이 이전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상속계획 도구로서 레보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리빙 트러스트를 거칠 경우에는 프로베이트 없이 바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매우 플렉서블하다는 그런 면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을 해 놓으셨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그냥 취소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안에 있는 그런 규정들을 본인의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문서는 위임장입니다. 영어로는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장애 상태나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지정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재정이나 법적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헬스케어 프락시 앤 리빙 윌인데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의료 위임장하고 사전 의료 지시서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장애나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미리 지정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위임인을 통해서 의료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리빙 윌은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에 대한 사항들을 적어놓는 건데요. 특히 연명의료 등 치료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둠으로써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나 에이전트들이 고민 없이 본인이 미리 지정해놓은 의사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히파 동의서인데요. 의료에 대한 본인의 기록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에서 아무에게나 의료에 대한 기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이렇게 동의를 해놓으면은 필요할 때 의사나 병원에서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은 헬스케어 프락시 같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5가지 상속계획 문서들은 제가 고객들을 만날 때 안내 드리는 그런 문서들이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5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상속계획을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였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상속계획을 고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